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기업이 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판매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살펴보시죠. 네, 기업이 상품을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니 어떻게 그런 시대가 가능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박하윤 캐스터 혹시 ODM 방식이라고 아시나요? 네, ODM 방식이요. 글쎄요. OEM 방식은 익숙한데 ODM 방식은 사실 낯선데요.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흔히 상품의 개발부터 제조, 생산 방식을 이야기할 때 크게 OEM과 ODM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OEM 방식은 박하윤 캐스터도 언급했다시피 우리에게도 친숙한 생산 방식입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데요. 주문자가 제품의 개발까지 진행한 후에 생산은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모양이나 생산, 기능 등 사소한 부분 모두가 주문자로부터 나온다는 건데요. 제품 개발 능력은 있지만 제품을 제조하기까지 들어가는 인건비나 설비 투자비,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제조는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어떤 상품을 샀을 때 분명 제품을 파는 회사는 다른 나라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런 걸 바로 OEM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ODM 방식은 OEM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ODM 방식은 제조사 개발 생산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조사에서 아예 설계부터 제작, 생산을 모두 담당하고 책임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제조사에서 아예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담당한다니 언뜻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정말 단순히 판매만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원에서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납품까지 했던 전통적인 판매 방식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이 ODM 방식이 상당히 낯선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ODM 방식을 통해 제품을 개발해서 유통업체에 공급하거나 혹은 도매물,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화장품 업계입니다. 아마 인터넷 쇼핑이나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 SNS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술력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ODM 방식으로 우수한 제품을 납품받아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거죠. 네, 저도 자주 봤는데요. 안 그래도 옷을 전문적으로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SNS 인플루언서들이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면 이 출처나 제품의 품질에 늘 의구심이 갔는데 이렇게 완제품을 납품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8년 세계 1위 코스메틱 그룹인 로레알이 인수한 스타일란다의 화장품 브랜드 쓰리컨셉 아이즈인데요. 스타일란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인터넷 쇼핑몰로 시작한 의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제조기업인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와 같은 화장품 제조기업과 협업을 해서 직접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제품 개발비가 들지 않으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화장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그야말로 대박을 쳐서 로레알 그룹이 6천억 원에 매각된 대표적인 ODM 성공 사례가 됐죠. 네, 지금까지 화장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대표적인 몇몇 브랜드만이 시장을 선점했는데 최근 들어 점차 화장품 시장의 판도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ODM 방식의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 수 있게 된 배경은 우선 유통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마트나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화장품들이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SNS를 통해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또 저렴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비싼 브랜드의 화장품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게다가 최근 화장품 시장도 트렌드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른바 쉽게 치고 빠질 수 있는 트렌디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특히 ODM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의 장점은 여러 제품을 선보여야 하는 기존의 브랜드 화장품과 달리 크림 하나, 립스틱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팔 수 있기 때문에 판매망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이른바 레드오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제품 개발비, 광고비 등으로 인한 거품을 빼고 누구나 판매할 수 있으니 광고 화장품 시장에 저렴하고 질 좋은 화장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때문에 ODM 업체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상장 화장품의 경우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반면 국내 대표 ODM 업체인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30.8%와 28.6%가 성장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ODM 업체들의 지난해의 매출액은 더더욱 높아질 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ODM 제품들이 시장에서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미리 점쳐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ODM 제품들의 경우 고객 응대나 배송 등의 서비스가 기존의 화장품 브랜드에 비해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기존의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인데요. 하지만 산업 안에서 여러 활로를 통해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ODM의 질주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는 소비자가 무조건 이름 있는 업체, 이름 있는 제품만을 사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품질만 좋다면 이름 따윈 개의치 않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취업은 물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분들도 ODM의 반란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